누군가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설렘과 희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낯선 공기, 차가운 시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과 마주해야 하는 무거운 현실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28의 프로그래머 린웨이에게 상하이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 진수이완으로의 이사는 후자에 가까웠다. 고향인 서북부의 작은 마을을 떠나 대도시의 IT 회사에 자리를 잡은 지 3년. 그는 마침내 번듯한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이 거대한 도시의 냉정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진수이와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물가를 끼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밤하늘을 수놓는 마천루와 첨단 보안 시스템, 그리고 입주민 전용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했다. 리네이의 18층 아파트는 넓지 않았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야경은 그가 지불한 비싼 월세의 가치를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이삿짐을 풀고 처음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그는 이 완벽해 보이는 공간의 이면을 직감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5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먼저 타고 있었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에 정갈하게 세팅된 머리, 그리고 은은하지만 분명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명품 브랜드의 향수까지. 그녀는 린웨이가 들어서자마자 위아래로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보다는 차가운 평가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린웨이는 햇볕에 그을린 자신의 어두운 피부색과 아직 촌티를 벗지 못한 옷차림이 그녀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순간적으로 의식했다. 그는 가볍게 목례했지만 여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면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을 응시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린웨이는 자신의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괜스레 떨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저녁, 린웨이는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양고기와 향신료가 어우러진 짙은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주민위원회 회장 왕슈잉, 통칭 왕여사라고 소개했다. 린 선생이시죠? 왕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어젯밤 댁에서 나는 음식 냄새 때문에 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여긴 고급 아파트 단지고 다들 예민하시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진수이완의 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리메이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민원이 있었다는 말도 격이라는 단어도 그의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겨우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은 린웨이에게 깊은 불안감을 남겼다. 며칠 뒤 린웨이는 단지 내 작은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노인과 마주쳤다. 그는 자신을 장 할아버지라고 소개하며 린웨이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장 할아버지는 왕 여사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왕 여사, 대단한 사람이지. 저 양반 눈 밖에 나면 여기서 살기 피곤해져. 특히 젊은이처럼 혼자 사는 외지인에게는 더 그렇고.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린웨이는 그저 멋쩍게 웃어넘겼지만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왕 여사의 간섭은 음식 냄새로 끝나지 않았다. 린웨이가 주말에 고향 친구들을 초대하자 다음 날 어김없이 왕 여사가 찾아와 외부인 출입이 너무 잦으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주었다. 분리수거를 하는 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환경의식이 부족하다며 그의 쓰레기 봉투를 직접 뒤지는 듯한 시효까지 했다. 복도에서 나는 작은 소음, 심지어 그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작업을 하는 방의 불빛까지 그녀의 지적 대상이 되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단지 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위친 단체방에 올라오는 익명의 글들이었다. 요즘 우리 단지에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사 온 것 같다. 밤마다 이상한 냄새 풍기고 시끄럽게 구는 집 때문에 못 살겠다 등 누가 봐도 린웨이를 겨냥한 듯한 비방들이었다. 다른 주민들은 그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린웨이는 진수이완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듯한 고립감에 숨이 막혔다. 그러던 어느 날 왕 여사는 린웨이에게 특별시설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매달 추가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단지 내 최고급 시설을 이용하지도 않는 그에게 부과된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린웨이는 부당함을 느꼈지만 더 큰 마찰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돈을 납부했다. 하지만 며칠 뒤 장 할아버지로부터 왕 여사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특정 주민에게 돈을 뜯어냈으며 그 돈의 일부가 주민위원회 운영비로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관리비 횡령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린웨이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날 밤 린웨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프로그래머였다. 정보를 다루고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어쩌면 자신의 기술이 이 부당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린웨이는 먼저 진수이완 아파트 관리 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주민위원회 공지사항, 월별 관리비 사용 내역 보고서 등. 하지만 예상대로 공개된 자료에서는 특별한 허점을 찾기 어려웠다. 왕 여사처럼 노련한 사람이 그렇게 쉽게 흔적을 남길 리 없었다. 그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밤에는 왕 여사의 사무실이 있는 주민센터 주변을 서성이며 CCTV 위치를 파악하고 관리실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어설픈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때로는 경비원에게 발각될 시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린웨이는 우연히 왕 여사가 단지 내 특정 인테리어 업체 사장과 주민센터 휴게실에서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이번 공사 대금에서 얼마를 처리해주면 다음번 독점 계약은 문제 없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급하게 녹음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왕 여사와 특정 업체 간의 유착 관계를 확신하기에는 충분했다. 결정적인 도움은 의외의 곳에서 왔다. 장 할아버지가 과거 왕 여사에게 비슷한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이사를 가야 했던 젊은 여성의 연락처를 건네준 것이다. 린웨이는 어렵게 그 여성과 연락이 닿았고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처사와 왕 여사의 협박, 그리고 당시 모아두었던 작은 증거들, 왕 여사와의 대화 일부 녹취, 부당하게 청구된 관리비 내역서 등을 린웨이에게 보내주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린웨이의 진심 어린 설득과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왔다는 사실에 용기를 낸 것이었다. 이 증거들은 비록 왕 여사의 비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했지만 그녀의 악행 패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린웨이가 무언가를 캐고 다닌다는 것을 눈치챈 왕 여사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린웨이가 사는 층의 복도 CCTV 영상을 핑계로 그의 사생활을 트집 잡거나 심지어 린웨이의 회사의 익명으로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대한 허위 민원을 넣어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 린웨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의 저항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왕 여사의 개인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을지 모를 결정적인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시도였고 발각될 경우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다. 린웨이는 며칠 밤낮으로 아파트 단지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과 왕 여사가 사용할 만한 개인 기기들의 취약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왕 여사가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구형 노트북의 운영체제에 보안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야간 방역 작업이 있는 날을 틈타 린웨이는 경비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틈을 이용해 왕 여사의 사무실에 잠입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는 준비해간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미리 만들어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왕 여사의 노트북에서 조작된 회계 장부 파일,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으로 보이는 암호화된 문서, 그리고 다른 주민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사무실을 빠져나오는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린웨이는 이제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왕 여사가 단지 내 질서 확립 및 주민 화합을 위한 긴급 전체 주민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회의의 진짜 목적은 린웨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단지에서 추방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린웨이는 직감했다.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 진수이완 아파트 단지 내 대형 커뮤니티 홀은 주민들로 가득 찼다. 왕 여사는 단상 위에서 특유의 우아하면서도 위압적인 태도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최근 단지 내에서 발생한 몇몇 불미스러운 일들을 언급하며 교묘하게 린웨이를 문제 인물로 몰아갔다. 우리 진수이와는 상하이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주거 단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의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해 단지의 품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왕 여사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일부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듯 린웨이에게 불리하게 편집된 CCTV 영상 몇 장면과 익명의 민원 내용을 스크린에 띄웠다. 린웨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왕 여사는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왕 여사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 린웨이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살짝 떨렸지만 이내 차분함을 되찾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먼저 왕 여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편집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USB를 커뮤니티 홀의 대형 스크린 시스템에 연결했다. 첫 번째로 재생된 것은 왕 여사가 인테리어 업체 사장과 리베이트를 논의하는 음성 파일이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화 내용은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홀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린웨이는 왕 여사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조작된 회계장부 원본과 실제 관리비 사용 내역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수년간 주민들이 낸 관리비 중 상당액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었거나 왕 여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왕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어렸다. 이것은 모두 조작입니다. 저 젊은이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왕 여사가 고함을 질렀지만 분위기는 이미 린웨이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결정타는 과거 왕 여사에게 피해를 입었던 젊은 여성이 용기를 내어 보내준 증언 영상과 린웨이가 확보한 왕 여사의 차별적 발언이 담긴 짧은 녹취록이었다. 특정 지역 출신 주민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주민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단지의 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포장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장 할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 여사, 이제 그만하시오. 나도 오랫동안 당신의 그 격조 높은 행동들을 지켜봐왔소.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만하지 마시오. 장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발언을 시작으로 그동안 왕 여사의 전행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침묵했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도 왕 여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 우리 집 아이가 단지 내에서 놀다가 실수로 화분을 깼는데 터무니없는 변상금을 요구했었지. 홀 안은 순식간에 왕 여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왕 여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화려했던 옷차림과 당당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때 누군가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공안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왕 여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주민위원회 회장직은 물론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명예와 인맥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